선거 전략이다. 국가 중대사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돌입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오늘 막 여론 동향 분석을 마쳤고 곧 당 지도부가 그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빅데이터 등을 분석해 서울, 경기 지역의 여론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첫 소식 유정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긴급 수도권 여론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론 추진 방침을 밝힌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여론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의도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정책 발표 당일 김포 편입만 부각됐을 땐 의외성이 두드러졌지만 다음 날부턴 서울 인근 도시를 포괄하는 메가 서울로 이슈가 확장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긍정적인 여론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동향조사와는 별개로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한 민심 동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TF를 출범하고 특별법 발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또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까 하는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거리를 뒀던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여론을 주도하는 이슈를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정 협의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국가 정책 차원의 접근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했고 저희가 취재해보니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일부 당협위원장들 역시 서울에도 낙후된 곳은 많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며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런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내 반발 분위기는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30여 명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 만찬에 갔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만나는 자리로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미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김포시 편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서울 인프라 개선해달라는 요구인 거거든요. 이런 거 저버려 두고 그냥 서울만 크게 한다라는 건 저는 책임 정치랑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도 JTBC에 서울 지역 인프라도 열악한데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고 또 다른 당협위원장은 한정된 자원의 서울시만 더 커진다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위원장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일 오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칫 서울과 경기 당협위원회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 시장 측은 우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경기도 지자체장도 졸속 정책이란 취지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의 한 지자체장은 JTBC에 편입 문제를 놓고 당에서 깊이 연구한 것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국가 정책을 마구 던지는 식으론 선거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에도 낙후된 곳 많은데 김포가 들어오면 우리 몫만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이은진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아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전에 이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결국은 서울 시민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시까지 5호선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6년 전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서로 다른데요. 김포시 노선대로라면 2조 3천억 원이 들고 인천시 안대로라면 2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어느 쪽이라도 2조 원이 넘는 큰 공사입니다. 네. 네, 또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고 나머지 30%를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나눠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면요, 이 국비 비율이 50%로 줄어듭니다. 네. 서울은 지방 재정이 넉넉하다고 국비 보조를 덜 해주는 건데요. 서울이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은 김포의 편입 시점, 또 그때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조 단위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단이라면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김포시가 평소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김포시의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3,9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얻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요. 네. 실제 여당 내에서도 기존의 서울 외곽구 주민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엄한데 퍼준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조세 저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걸 의식한 듯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이득일지 신중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 판단의 근거를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이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려면 먼저 경기도가 이 경기에서 나가는 걸 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계산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김동연 지사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네, 우려했던 대로 김포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부동산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땅값이었습니다. 급기야 대구시는 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포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김포 장기동 일대에선 부동산 문의가 늘었습니다.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문의가 좀 있어요. 서울시 편입되면 집값이 좀 반영이 많이 될까.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비롯해 부족한 인프라가 개선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저희한테 환영이죠. 서울로 편입이 되면 교통 문제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니까.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는 사흘간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정치권에서 선거용으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가 금방 또 사그라들지 않을까, 또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서민들만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뭐 좋을 거 없잖아요. 괜히 부동산 자꾸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세금 부담만 늘어지죠. 야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할 경우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만 자극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